자, 이게 또 관심인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총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용산에 인적 쇄신 방침을 천명을 했죠. 그래서 구체적인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비서실장으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이번에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이번에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저희가 그래픽을 좀 준비했는데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면 오늘쯤 발표가 날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 공방 등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겠다는 좀 해석이 나오고 있고, 원희룡 장관은 이번에 개항을 해서 또 이제 이재명 대표와 어쨌든 다퉜기 때문에 비서실장으로 적합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야당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당 내에서 보수 진영에서 좀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고 하고, 정진석 의원은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 떨어졌죠. 자, 최선 평론가 보시기에는 원희룡 전 장관이 지금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면 아직 발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원희룡 장관이 적합한 인물로 보십니까? 저는 민주당에서 이제 말하자면 지금 이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는, 전 장관에 대해서는 마치 이제 이재명 대표가 겨뤘던 사람이기 때문에 좀 부적합하다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게 매우 현명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거에서 경쟁하는 거는 치열하게 경쟁해야죠. 근데 선거가 끝나면 민주주의의 원칙이 뭡니까? 깨끗하게 승복하는 거 아닙니까? 원희룡 전 장관 깨끗하게 승복했잖아요. 자, 그리고 경쟁은 경쟁이고 협치는 협치죠. 근데 그걸 이재명 대표와 겨뤘던 사람이기 때문에 비서실장으로 부적절하다? 그 얘기는 저는 논리가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비서실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있어요. 왜냐하면 원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일단 기본적으로 의원을 삼선한 데다가 어떤 또 국정이라든가 그다음에 국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요. 그다음에 지방행정도 섭렵했어요. 제주지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행정과 중앙행정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른바 지금 대통령실에 레드팀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대통령에게 쓴소리해야 한다. 대통령에게 쓴소리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기분 나쁜 말도 우회적으로 할 수 있는 정치력이 있어야 되는데, 원희룡 장관이야말로 어쨌든 대통령에 그래도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도 가감없이 전달이 되죠. 원래 외부 인사가 오면요, 대통령에게 제대로 전달 못합니다. 그런데 원희룡 장관은 내각도 같이 경험을 받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통합형 인사로서 김한길 뭐 위원장이나 정진석 뭐 위원장 같은 건 충청 출신이니까 국민통합 차원 얘기 나올 수 있지만, 저는 이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게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닌 이유가 대통령을 보좌하는 게 가장 큰 책무고, 그다음에 협치와 통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원희룡 전 장관이 지금 카드가 조금 좀 야당의 좀 기류를 본 다음에 저는 강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합니다. 먼저 원희룡 전 장관의 목소리, 이번에 총선에 떨어진 다음에 목소리 하나 내놨는데 그거 듣고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속상해 죽겠어, 정말. 힘내시고 다시 시작해야죠.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당대표도 고생하셨습니다. 속상해.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진짜 너무 속상해. 힘내고 열심히 잘 살아보십시오. 대한민국 계속 돌아가니까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 결혼 공채가 좀 나겠다. 이게 뭐, 더 힘든 일이죠, 그게. 더 높이 드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너무 속상해요. 마음이 변치 않으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김주익 대변인, 보니까 개항을 주민들도 뭐 좋은 소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다들 뉴스로 접하고 계신가 봐요. 원희룡 전 장관이 비서실장에 거론되고 있다는 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원희룡 이제 전 장관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총선이 끝났으니까.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국회의원도 했었고, 또 그 국정에서 장관도 했었고, 또 도지사도 했었기 때문에 사실 국정 경험상으로만 보면은 굉장히 풍부한 국정 경험을 갖고 있다. 그런데 지금 좀 전에 최수영 평론가께서 말씀 주셨듯이 그 원희룡 장관이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선거 결과 때문에 저희 야당 쪽에서 반대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결과는 선거 결과로 이미 끝난 겁니다. 그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 그 부정적인 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 메시지를 갖고 있는데 자꾸 내는 이유는 뭐냐면요. 딱 하나입니다. 이번 선거 결과의 총선 민의가 뭡니까? 대통령을 변화시켜라. 대통령이 변화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원희룡 장관이 전 국토교통부 장관 시절, 불과 작년입니다. 그 양평 고속도로권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그 양평 고속도로가 왜 이렇게 노선이 변경됐냐고 하니까 야당이 주장을 그렇게 하니까 야당의 주장을 날파리 선동이다라고 하면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과는 아무 무관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무조건적으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님에 대한 호위 무사 역할을 자처했어요. 그 일타 강사를 자처했지 않습니까? 대장동 일타 강사? 아니 양평 고속도로 일타 강사를 자처했어요. 예. 그런데 이런 모습이 그 비서실장으로 갔을 때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긍정적인 방향으로 아주 지금 여론의 지금 시중의 여론을 과감없이 대통령께 전달하고 대통령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자리가 비서실장인데 대통령의 이 귀를 잡고 호위무사의 역할만 할까봐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 보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비서실장이든 총리든 이런 분들이 이번 총선의 민의를 정확하게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대통령의 그 국정 운영 방향을 바꿔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면 야당도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송영훈 대변인. 오늘 용산에서는 오늘 인사발표가 이뤄질 것처럼 보도하는데 물리적으로 안 된다. 검증할 게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과연 원희룡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비서실장이 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지금 의구심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반대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저는 야당이요. 저렇게 앞서 나가서 비판 일변도로 인사에 접근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192석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힘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92석이라고 하는 의석수가 민주당이 스스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의 크기인가? 이제 그 시험대에 오른 거예요. 그 힘을 힘자랑하듯이 남용을 하면은 민주당에 쏠렸던 국민의 기대는 급속하게 다시 빠질 겁니다. 이러라고 힘을 준 것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요. 가장 곤란한 건 어떤 거냐면 민주당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이니까 영어로는 Chief of Staff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태프니까 대통령께서 알아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임명하시라고 우리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 선을 딱 긋고 정말로 민생에만 집중한다면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선거 내내 대파를 흔들고 그렇게 물가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총선 끝나자마자 그런 메시지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사는 우리가 간섭하지 않고 우리는 민생에 집중하겠다라고 해서 정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요. 사실은 그것이 국민의힘에 곤혹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비서실장인데도 감나라 배나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머지않아 민심이 또 반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마저도 듭니다. 예. 자, 이번 총선 결과로 인해서 대통령실이 변화하게 될지 또 국민의힘은 어떻게 혁신하게 될지 많은 국민들과 지지자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